뉴스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대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도 끝났고 오늘부터 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도 없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숨은 책사로 알려져 있는 김우영 의원에게 선거 준비 상황과 마지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네, 후보 직속 기구로서 정무 이실 수석부실장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숨은 책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그제 개혁신당 허은하 전 의원과 같이 유세를 벌이기도 했는데 원래 좀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게 되고 또 엊그제는 민주당에 입당을 한 날이었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민의 일단, 또 한국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데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허은하 전 대표랑 대화를 나누고 민주당 안내 내지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영입 과정에 좀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셈이죠. 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 보셨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 6개월간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내란과 상대 정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오직 지배적인 충동으로 한국 정치를 극단의 왕국으로 몰고 간 것이 그 아픔이었는데 그걸 치유해야 할 정치인 내지는 대선 후보 당사자들이 특히 이준석 이런 분들이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폭력적이고 배제적이고 혐오적이었다는 데 대해서 참 막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1, 2차 토론회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이제 캠프에서는 후보가 아무래도 한국 전체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또 막강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용하고 참자. 그리고 국민 전체를 고려해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미래 이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 좋겠다. 근데 1차, 2차 계속 그 양진영에서 사변적인 일들 가지고 공격해오고 참이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차 때는 훨씬 더 노련하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어제 토론의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보더라도 이 흩어진 대한민국의 국론을 모아내고 또 국민 삶에 깊이 천착해서 정책으로 국민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는 그 2시간 동안 토론의 자세라든가 그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뭐 분석들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저희는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초반부터 집결이 돼 있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그 후보 교체 논란,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윤석열 내란 수개하고의 그 관계성이나 이런 걸 제대로 정리도 못했고, 한동훈이나 홍준표 이런 그 경쟁자들하고도의 그 관계 문제도 풀리지 않았던 가운데 그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매우 늦게 올라왔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그 우리들이 나름대로 선제적인 전략을 통해서 보수의 집결을 상당 부분 지연시켜 왔고 그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우영 의원은 친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좀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총선 전에도 저는 이제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당의 혁신과 개파주의 타파를 원하는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대표에게도 계속 혁신적인 입장을 많이 권유하고 또 검찰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당당하게 싸우자. 그래서 뭐 단식 투쟁도 함께 하고 그 내란이 사실은 12월 3일 날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사실은 국민 내지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진압해야 된다. 그런 권유를 많이 했던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은 법사위원이 아닌데도 뭐 이렇게 법원 개혁하는 법안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시기도 하고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12.3 계엄 이후에 내란 수계가 3월 초에 그 지기현 판사의 기상천외한 방식의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 그 이후에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에 의한 대한민국 1위 대권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법적 쿠데타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내부자들 내지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정점에 서울 법대를 나온, 이건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입니다. 서울 법대를 나온 최상층의 엘리트들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국민적 감정을 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고 뭐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하는 내용 이렇게 철회하기로 했잖아요. 그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한 의원이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 비법조인들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약간 전체적인 합의가 덜 된 조항이라 철회가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지난번에 우리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사건 기록, 재판 기록을 다 읽지 않고 거의 그 관심법에 입각해서 재판할 정도로 너무 그 하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처럼 전문적인 그런 대법원 제도를, 그러니까 형사 또 민사 각종 이제 그 법률의 형식에 따른 전문적인 그 대법원을 전문적으로 별도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다. 그렇게는 보죠. 네. 네, 그럼 그 맥락에서 나온 게 판사 주제라는 말로 좀 무리를 빚었었잖아요. 좀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셨던지. 아니 그거는 과방위에서 그 판사 출신의 방통위 이제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방송 장악 기도의 도구로서 존립하면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의 공익성, 독립성 이런 걸 부인하고 아주 그 폭력적인 언사를 해왔기 때문에 법관을 지낸 분이라면 그 출신답게 행동하시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그렇게 이제 전달된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